본 시간에는 2050 지구를 살리는 그린하우스를 주제로 한 수업 내용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목에 2050이라는 숫자를 사용하였는데요. 왜 2050이라는 숫자를 사용하게 되었을까요? 그건 2020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협의체에서 기후변화 대응 방법은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이라고 승인했고, 정부 또한 지난해 10월 국회 연설을 통해 2050 탄소 중립 목표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30년 후 학생들이 어른이 되어 각자의 위치에서 탄소 중립을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50이라는 숫자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성취 기준은 어떤 문제 발생에 대해 경청, 질문, 설득 등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새로운 것을 상상하고 만드는 모의 활동을 함으로써 가족 생활에 적합한 효율적인 주거 공간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생활 속 문제를 찾아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확산적 사고 기법을 활용하여 창의적으로 문제 해결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본 수업의 학습 목표는 첫째,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고 그 원인을 찾아 기후변화에 영향을 주지 않는 주거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력을 발휘하여 미래 주거 공간을 설계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수업 설계에 주안을 둔 부분은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기후변화 원인이 바로 지구온난화 현상 때문임을 이해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협업으로 미래에 필요한 주거 공간을 주도적으로 탐색하고 설계하는 것입니다. 본 수업의 학습 여정은 먼저 다양한 의사소통의 과정을 통해 기후변화의 진짜 원인을 찾고, 문제 해결을 위한 저탄소 생활 방법을 인터넷으로 탐색하게 한 후에 온실가스를 줄이는 저탄소 생활법을 적용하여 지속 발전 가능한 미래 그린하우스를 설계해 보았습니다. 본 수업은 게이미피케이션 수업 기법을 적용했는데요. 게이미피케이션이란 게임이 가진 긍정적인 요소만을 교육의 일부 접목한 것으로 기존의 학습 과정은 유지하면서 게임적 요소를 더하는 것입니다. 즉, 게임에서 느끼는 재미와 몰입적인 요소를 수업 안에 설계하는 것이지요. 게이미피케이션에는 4가지 요소가 들어갑니다. 목표가 설정된 미션과 이를 운영하기 위한 규칙, 이용자에 대한 피드백과 보상이 필요합니다. 미션은 임무라는 뜻으로 수업에서는 활동 과제를 부여하는 것인데요. 본 수업에서는 미션을 5가지로 설정했습니다. 첫째, 더워지는 진짜 이유를 찾아라. 둘째, 저탄소 생활시설법 10가지를 찾아라. 셋째, 실내 온도 1도를 낮춰라. 넷째, 미래 주거 공간 리모델링 하라. 마지막으로 2050 그린하우스 완성하라. 이렇게 총 5가지를 제시하였는데요. 게이미피케이션에 필요한 두 번째는 규칙입니다. 선생님들도 게임하시면서 이기고 싶은 마음 느껴보신 적 있죠? 아이들은 게임 환경에서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기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 커지면 부정적인 방법을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규칙이 더 필요한 거죠. 정리해보면 규칙은 먼저 게임 안에서 다른 이용자의 권리를 존중하기 위해 필요하고, 더 나아가 서로 갈등 없이 즐겁게 참여하는 공간을 형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요. 수업에서 규칙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은 바로 시간 제한입니다. 제한 시간을 넘기면 미션 실패, 탈락이라는 요소를 두어 좀 더 집중적으로 몰입하게 하는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각자에게 역할을 배분하는 것인데요. 팀원이 함께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리더도 필요하고 조력자나 수행자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두만의 개인 역할을 분배하는 것으로 규칙을 삼았습니다. 세 번째 요소로는 피드백이 있는데요. 피드백이란 행동이나 반응을 참고로 더 적절한 방법으로 나아가게 하는 방법입니다. 피드백의 중요한 요소로 4가지가 필요합니다. 먼저 타이밍입니다.
교사가 활동 중에 언제 피드백을 주느냐, 얼마나 자주 주느냐 관련되는데요. 학생이 틀렸을 때 즉시 수정해 주어야 올바르게 이해하기 때문에 이 타이밍을 놓치면 그릇된 정보를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분량입니다. 교사가 얼마나 많은 부분에 주느냐, 각 부분에 얼마나 많이 주느냐를 말하는 건데요. 중요한 우선순위에 얼마나 많이 피드백을 주느냐에 따라 학생의 학습 방향과 초점을 맞춰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제공 형태입니다. 교사가 활동 중에 구두로 말해줄 수도 있고요. 보고서나 글쓰기 자료에 직접 써서 서면으로 제공해 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대상입니다. 개인에게 개별적으로 줄 수도 있고 모든별로 어떤 상황인지 알려주기도 합니다. 또한 학급 전체의 이해도가 부족하다면 학급 전체를 대상으로 설명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본 수업에서는 피드백으로 3가지를 설정하였는데요. 먼저 미션 수행이 완료되도록 진행 경과 시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모든별 상황을 살펴보면서 미션 수행이 늦어지는 모둠을 대상으로 5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빨리 서둘러 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별로 도면을 그릴 때 온실가스를 줄이는 아이디어의 힌트를 구두로 제공해 주어 저탄소 생활실천법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피드백은 모든별로 제출한 도안을 검토하는 것인데요. 학습 목표와 관련한 온실가스를 줄이고 저탄소 생활법이 잘 드러났는지 확인하고 서면으로 제안해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요소인 보상은 행동을 촉진하거나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어떤 물건이나 칭찬 같은 것을 주는 걸 말하는데요. 보상에는 선생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외적 보상과 내적 보상이 있습니다. 외적 보상은 목적 달성에 따른 보상으로 칭찬에 대한 물질적인 보상이지요. 즉, 남이 주는 돈이나 음식, 학용품 또는 특권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요. 예를 들면 집에서 자녀가 잘했을 때 용돈을 주거나 학교에서 퀴즈를 맞히면 사탕 같은 간식을 제공해 주죠. 또 상장 수여할 때 학용품 같은 거를 부상으로 주는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내적 보상은 어떤 목표를 달성했을 때 와, 내가 해냈어, 진짜 뿌듯하다 등의 과정에서 느끼는 내적인 만족감이나 성취감 등을 의미합니다. 학생들의 진정한 동기유발을 원하신다면 전략적으로 제공해야 하는데요. 뭔가 해냈을 때 물건을 주고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잘 해냈다는 사실에서 뿌듯함과 기쁨을 느낄 수 있는 보상을 주어야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모습을 수업 장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상으로 먼저 포인트를 지급합니다. 미션을 완료했을 때, 답변을 열심히 했을 때, 발표를 잘하거나 뒷정리를 도와줬을 때 등등 칭찬받을 요소가 보이면 포인트를 지급해 주어 만족감이나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각적인 효과를 주기 위해 도장이나 스티커 등을 활용할 수도 있는데요. 모든 스티커반을 게시해 주어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도 하였습니다. 도장이나 스티커가 번거로우시다면 온라인으로 부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추천해 드릴게요. 저는 클래스 1, 2, 3이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수업 중간중간에 즉시 포인트를 주고 학기 말에 생활기록부의 활동 내용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차시가 끝날 때마다 모든 별로 도장이나 스티커를 많이 모은 팀 순위를 발표해 주어서 이번에 우리 팀이 협력해서 진짜 잘했네 라는 성취감을 느끼거나 다음번에 우리도 더 분발해서 열심히 해보자 라는 격려로 긍정적인 기대 심리를 작용하도록 하였습니다.